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 궁금증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궁금해하는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일까? 20년 동안 함께 근무하긴 했지만 검사로서 정말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검사로서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냐 사적인 관계 뭐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관계가 공적 관계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번 전당대회에 과연 출마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구분웅선을 넘어갔지 않는가 그렇게 되고 아마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는 예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아마 이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정치권에서 그동안 볼 수 없는 특이한 인간형인 것 같아요. 술을 못 먹습니다. 한잔을 못해요. 형님아우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인간형입니다. 그 시간대에 본인은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형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5월 30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5월 30일 바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어제부로 21대 국회가 끝이 나고 오늘부로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게 시작되면 뭔가 희망이 있고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2대 국회는 그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벌써부터 국회가 정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괴물 국회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국에서 정말 이 국민의힘, 특히 집권 여당이 여러 가지 무기력과 또 무능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 궁금증이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을 만났던 뭐 원외 인사라든지 여러 인사들을 제가 쭉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서 과연 한 전 위원장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 제가 한번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오늘 정리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궁금해하는 4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만나자라고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비대위원장 하면서 같은 비대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일단 회동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양측 간에 뭔가 만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없는데 근데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아주 본인의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자,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윤석열이라는 오늘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추종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윤 대통령의 어떤 생각보다 더 이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 시절에는 검사라는 직업, 그 직종,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 상사와 어떤 부하 이런 어떤 관계, 즉 공적으로 맺어진 관계였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형님, 동생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함께 근무하긴 했지만 그 근무한 것이 검사로서 정말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검사로서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냐 사적인 관계 뭐 이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공직자가 어떤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공익을 앞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신분이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일반인이라는 거죠. 본인은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적인 어떤 일반인인데 자, 일반인과 대통령이 지금 만날 이유가 있을까라는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철학 여기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에 법무부 장관 퇴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검사로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것은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였지 그게 윤 대통령과의 어떤 인간적 관계 뭐 그런 것들이 기초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적인 관계라는 의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을 만날 공적 관계는 없다. 즉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대표를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지만 그러나 지금에서는 하등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고 또 그 이면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어떤 관계, 즉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신뢰를 철회했다, 뭐 이런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공천 관련된 어떤 이런 양측의 갈등 이런 것이 이제 있어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갈등 관계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사실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어떤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상 이게 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아마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폭의 가해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맞는지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학폭의 피해자는 굉장히 그걸 가슴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관계가 나중에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관계도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수차례 걸쳐서 너 그만둬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화가 나고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 관계가 공적 관계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만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번 전당대회에 과연 출마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홍준표 시장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얻을 게 없다 지금 나와봤자 지금 당대표하면 공천권도 없고 그냥 어려운 일만 하고 대통령과 갈등이 뭐 예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는 거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친윤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는 안 되고 나중에 뭔가 기회 될 때 짠 하고 다시 나타나서 그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소모하지 마라. 막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이대로 여건이 가나가는 정말 견뎌내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의 어떤 그 동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마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변화하겠다, 바뀌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별로 그렇게 썩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여당과 어떤 이 정부가 지금 정책 이슈를 전혀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즉 공무원 사회가 완전히 복지부동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도 이제 서서히 다음 정권을 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직구 문제라든지 또 65세 이상 고령층의 운전면허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 또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책 이슈를 주도하고 반면에 여당은 그냥 끌려가거나 방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는 속에서 아마 국민들은 도대체 그럼 여당이 뭐야? 이러다가는 여당에 대한 신뢰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이 되면 아마 국민들은 아니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내가 5년 동안 국정을 맡겨놨는데 아니 정말 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지지율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보수층에서마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말 큰 위기다는 거죠.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이 바로 서야 되고 당이 좀 힘을 가져야 된다. 당이 정부를 견제해야지만이 이 집권 여당이 견뎌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득관계 내한테 플러스 되는 거 나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이득 따지면 당연히 정치 수학적으로 보자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야기했던 공공선이라는 추구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여기서 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살려낸다 그러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하는 거죠. 저는 또 한면 이런 걸 봅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바로 이 이해타산을 따지는 태도, 저는 여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뭔가 자기가 어려울 때 나서서 정말 자기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있다가 아유 저거 나한테 이득이 안 돼. 공천권도 없지. 나한테 득되는 게 뭐 있어. 난 안 나서. 이렇게 하는 풍토. 바로 이게 지금 여당의 근본적인 위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된다면 내가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나서서 이루어낸다. 만약 여기서 본인이 잘해서 여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살아난다 그러면 그 온전한 이 효과는 본인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즉 당이 이 어려움을 주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본인이 나설 수도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갔지 않는가 그렇게 되고 아마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에 보는 미래가 뭔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는 영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영남 자민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점점 보수층의 연령이 높아져 갑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는 강력한 진보층이에요. 그렇다면 희망은 20대 2030인데 2030이 국민의힘의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의석이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수도권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수도권과 중도층 이런 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중심 정당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구당이라는 게 이게 2004년도에 이제 한나라당 당시에 차떼기 이 사건 있으면서 지구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뭐 돈 먹는 하마다 폐지가 되고 당협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당협이라는 조직은 이게 지구당 사무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어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받는
일단 후원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당협 사무실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무실을. 그러다 보니 정치지망생이나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어디 뭐 비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정말 돈을 들여서 무슨 연구소, 무슨 뭐 발전연구소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진장 본인 돈이 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 다 선거 끝난 다음에는 그냥 생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기도 조직 이런 게 다 붕괴된 이유가 뭐냐면 한번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더 이상 유지를 못해요. 왜냐? 후원금도 모금할 수 없죠. 플랜카드도 본인 이름 못 겁니다. 자, 그러니 본인들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당을 부활하면 지구당 단위의 후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원회를 하면 뭐 연간 5천만 원이나 1억이나 모금할 수 있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당이라는 근거지가 생기면서 이걸 중심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근데 제일 반대하느냐? 바로 현역 의원들입니다. 현역 의원들은요, 국회회관에 가지고 있죠. 보좌진 9명 있죠. 그 다음에 또 지역구에 사무실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완전 논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을 활동을 못하게 하면 이 현역 의원들은 너무나 활동하기 편한 거죠. 근데 수도권에 현역 의원이 누가 많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만들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25대 국회가 들어서서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고 그러죠. 이 지구당을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160명 정도 되는 그 국민의힘의 원외 위원장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4년 동안 버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원들을 교육하고 버텨낼 때 그나마 이 기반, 즉 집권 여당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구당 부활 문제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건 아마 조만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면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한, 정치권에서 그동안 볼 수 없는 특이한 인간형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정치인들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밥 먹고 술 먹고 형님 아우하고 이런 거를 잘해야, 즉 네트워크를 잘해야 정치인으로 자격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일단 술을 못 먹습니다. 한 잔을 못 해요. 그리고 막 형님 아우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인간형입니다. 그 시간대에 본인은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자,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저렇게 사람들하고 교류 못해서 안 돼 라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서는 새로운 인간형이다. 우리 정치권에 예를 들어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새로운 형의 인간형이다. 이런 사뭇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새로운 인간형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검사 시절에 민원을 굉장히 아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붙여진 별명이 한 위원장한테 민원하면 오히려 더 세게 수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인간관계가 너무 좀 단절된 게 아니냐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또 새로운 정치적 인간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음악 감상 좋아하고 뭐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젊은 층들 가는데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전에 기존 정치인들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 정치가 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금의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팬카페도 뭐 8만 명에 육박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견제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봐왔던 그런 모습에서 또 그런 모습에 많은 분들이 또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기성 정치인들은 저 사람 뭐야? 라고 또 하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이제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